오랜만에 돌아온 모트라인 옵션 추천! 예! 혼자 이러고 있으려니까 진짜 미친놈 같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오늘 G80 전기차 옵션 추천을 한번 해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공간은 저희 모트라인의 새로운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 스튜디오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신 검아웃 조형래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잘 쓸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검아웃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리고 오늘 어차피 다루는 차량이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 모트라인이 검아웃 제품 그리고 저희 모트라인 카케어 제품을 이 현대 블루멤버스 포인트몰 그리고 제네시스 포인트몰에 납품을 합니다. 현대랑은 상관없는 회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지금 여름 이벤트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 한 번이라도 구매하신 이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검아웃 그리고 저희 모트라인 카케어 세차용품 이 포인트 썩히지 마시고 지금 포인트몰로 이동하셔서 지금 댓글 상단에 링크 고정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하나씩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검아웃 하나씩 구매하자라는 거. 아무튼 검아웃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G80 전기차 옵션 추천을 좀 드려볼 건데, 얼마 전에 G80 전기차를 제가 타보고 와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바로 모트라인 선정 올해의 차, G80 전기차. 저희 이름을 걸고 올해의 차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에 들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레이 SM6에 이어서 저희 모트라인의 세 번째 법인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트라인 선정 올해의 차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정식 계약까지 넣었어요. 옵션 구성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저희 법인차 G80 전기차 어떤 옵션으로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저희의 옵션대로 지금 구매를 하게 되면 차량 가격이 보조금까지 받고 나면 약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8,500만 원이라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뭐 G80 전기차를 구매 예정 중이신 고객님들, 그리고 이제 수입차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 수입차 구매를 고려 중이신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격은 8,281만 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어떤 옵션을 추가했는지 일단 쭉 한번 좀 훑어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솔라루프 한번 넣어봤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70만 원짜리 컨비니언스 패키지 120만 원 추가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1 아니고 2. 자, 그래서 총 차량 금액이 9,084만 8천 원인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한 560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조금까지 반영을 하고 나면 순수 차량 가격은 8,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50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G80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뭐 어떤 메리트들이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나타 하이브리드 리뷰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 솔라루프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해봤자 뭐 얼마 더 간다고. 차라리 이거를 넣을 바에는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를 무조건 나는 넣겠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루프는 포기할 거다, 과감하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의아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솔라루프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솔라루프 말씀부터 좀 먼저 드려보면, 어쨌거나 이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를 튜닝해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아래 어딘가에는 쑤셔 박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나 EV처럼 그렇게 뭐 차고를 확 들어서 고속주행 안정감을 좀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이 G80에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얘들도 생각을 했는지, 차체의 바닥면에서 봤을 때 배터리를 튀어나오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스펜션을 좀 높여서 차고를 좀 높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는 공간에서 손해를 봤다는 얘긴데, 그 공간에 손해를 본 게 바로 차량의 하부, 이 바닥 면적입니다. 이 바닥 면적이 배터리가 들어감으로써 좀 많이 높아졌단 말이죠. 뒷자리에 어른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G80 전기차는 좀 뒷자리를 잘 앉아보고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여기서도 한 번 더 드리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바닥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시트만 바닥에 많이 붙은 게 아니라
아무리 붙여도 바닥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엉덩이가 닿는 면 자체가 위로 더 올라왔단 말입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더 높아졌어요. 저같이 짧은 애는 상관이 없는데 180 이상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시트 포지션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 위에 헤드룸이 많이 좀 좁아진다라는 크리티컬한 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G80 전기차에는 썬루프 옵션이 아예 빠졌습니다. 아예 선택도 못합니다. 솔라루프를 넣던가 아니면 그냥 철판이든가 둘 중 하나예요. 자, 일반적인 차량들 같으면은 뭐 썬루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위에 헤드룸이 조금 좁아질 수 있지만 그거 조금 좁아지는 게 이 실내 거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G80 전기차에 썬루프가 안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썬루프 하나만 들어가도 이 헤드룸이 확실히 좀 좁아지는구나,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면서 헤드룸 공간을 더 내려와서 침범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철판으로 갈까 솔라루프로 갈까,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솔라루프로 결정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네시스 라인들 전부가 다 세빌실러 컬러가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차량 외장 컬러를 당연히 세빌실버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세빌실버 컬러에 루프까지 또 실버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실은 이 솔라루프 때문에 얼마나 거리를 더 갈 수 있다, 물론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5시간 충전에 3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이 액세서리 목적으로 이 루프에 앞유리부터 이어지는 그 까만색 통일감을 좀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솔라루프를 선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려볼 게 그 파퓰러 패키지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파퓰러 패키지를 넣어가지고 계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그렇고, 영업사원분들께 여쭤봐도 파퓰러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다들 선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하이테크 패키지 있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있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까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딱 반만 선택을 했단 말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만 선택을 했어요.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요거 두 개를 선택을 안 했어요. 이 두 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하이테크 패키지 12.3인치 3D 클러스터 그리고 전방 주시 경고, 지능형 램프. 이거 제가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능형 헤드램프라고만 써있지 이 지능이 어떤 지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없지 않냐 라고 제가 항상 리뷰마다 강조를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대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지능형 헤드램프에 써있는 이 지능은 조금 낮은 지능이다. 좀 낮은 지능. 최근에 포르쉐에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 LED 아니면 아우디나 벤츠에서 사용하는 그런 좀 지능형 헤드램프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야간에 편하게 오토 하이빔을 딱 켜놓고서는 편하게 쭉 주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12.3인치 3D 클러스터. 이것도 제가 제네시스 차량을 리뷰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3D까지는 좋습니다. 뭔가 3D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3D 기능이 작동되는 순간 이 화면의 이 쨍함, 선예도라고 하죠. 이 라인 하나하나들이 좀 정교하지 못하고 좀 뭉개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3D 화면을 가끔씩 좀 접할 기회가 있으면은 뭔가 좀 신기하기는 한데 이렇게 쨍한 느낌은 없는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3D 클러스터도 저는 그 똑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계기판은 언제든 이 3D고 2D고 4D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쨍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 3D 클러스터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방 주시 경고. 사실 여기 있는 전방 주시 경고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 기본 사양에 보시면 운전자 주의 경고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은 여기 하이테크 패키지에 있는 전방 주시 경고는 뭐냐? 이 계기판에 사람 눈알이랑 얼굴을 인식하는 센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사람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이 새끼가 딴짓을 하지는 않는지, 이 새끼가 한눈을 팔지는 않는지, 이 새끼가 혹시 자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경고를 알려준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운전하다가 자본 적이 없어가지고 느껴보진 못했는데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그다지 이것 때문에 또 뭐 160만 원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가 않아서 아무튼 뺐습니다. 만약에 이 지능형 헤드램프가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처럼, 포르쉐는 헤드라이트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 외관에서 봤을 때 헤드라이트의 디자인도 바뀝니다. 네. 제네시스가 그런 메리트라도 좀 줬더라면 이거를 160만 원을 들여볼까 고민을 했을 법한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하이테크 패키지 뺐고요. 다음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사실 이것도 저는 너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있죠. 이거 사실 저는 좀 되게 의미 없는 옵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후진을 할 때 사람이 진짜 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후진으로 뭔가 골목길을 나가거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에서 후진으로 차를 뺄 때 그때 좌우에서 어떤 차가 오는지 어떤 물차가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고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사실 그 경고는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전해 보시면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을 할 때 뒤쪽에서 이제 교차로 지나다니는 뭔가 물차가 온다 그러면 그거를 경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편하고 안전한 기술인 거 인정하는데 사실 이 이상을 뛰어넘어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뭐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저는 그 승질머리가 급해가지고 원격으로 차 넣고 빼고 이거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거 제가 GV80 때 많이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화면에 도로에 화살표 하나 띄우는 걸 가지고 도로에 화살표 하나 그냥 아무 때나 막 띄우는 걸 가지고 그걸 증강현실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것도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없어도 차를 아주 편하게, 오히려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보면서 운전하는 거는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할 때 자꾸 이렇게 내 눈으로 시야를 확인을 해야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보면서 주차장을 내려간다. 저는 사실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뭐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력을 쌓아나가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저한테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뭐 누가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필요 없는 옵션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4개 중에 2개나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쓸모없어, 이거는 돈 아까워 하는 옵션이다 보니까 저는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다행인 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림 하나에 꼭 파퓰러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따로따로 띄워가지고 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따로 넣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도 따로 넣었습니다. 각각 130만 원 그리고 150만 원.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1은 안 넣으면서 2는 왜 넣냐? 1이야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기준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넣은 건데 이 2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2에 보면 막 써있는 게 많아요. 막 일단 다 무시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고속도로 주행보조 2입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에서 광고를 하기를 뭐 이렇게 깜빡이 넣으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자꾸 광고를 해서 이 고속도로 주행보조 2를 하면은 이거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뭐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답답했는데 그냥 차선 변경 기능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요즘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코너 레이더까지 추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패키지 2를 선택을 하시면 소프트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레이더까지 추가가 된다는 건데 이 코너 레이더까지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하시는 모든 순간에 근거리 컷인으로 껴드는 차량을 조금 더 코너 레이더가 빠르게 감지해서 차를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거리를 벌려주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 BMW 같은 경우도 요즘에 최신에 나오는 BMW들은 전부 다 그 프로페셔널 버전의 주행보조 장치들이 탑재해서 나오거든요. 그 프로페셔널 버전이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 코너 레이더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BMW도 보면 이 프로페셔널 버전이 들어간 애들은 굉장히 근거리 컷인하는 차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서 부드럽게 벌려주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다 테슬라 미만 잡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리고 뭐 컨비니언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에르고 뭐 이름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가 요즘에 이 자동차 시트 진짜 잘 만들거든요. 저는 BMW 같은 경우에는 M 시트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일단 BMW는 제끼고요. 일반 차들 중에서 시트 가장 잘 만드는 차, 제 마음속에 1등 그냥 넘버원은 볼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벤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네시스거든요. 제네시스 시트 요즘에 정말 좋습니다. 네, 진짜 좋은데 이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갔을 때 그 완성도를 좀 딱 더해주는, 어차피 그지 같은 애들은 진짜 뭐 돈 쓰기 싫을 정도로 그지 같은 애들도 있는데 얘는 진짜 기본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입장에서는 좀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트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꼭 또 여기다가 좀 같이 묶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소프트 클로징,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도어 클로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 요게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이 볼스터가 전동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이 볼스터를 움직일 수 있는 시트는 사실 이렇게 풍채가 좀 있으신 분들 있죠, 남자분들. 풍채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담한 애들 혹은 이제 여자분들 있죠. 여성분들이 운전하실 때는 이 볼스터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는 이 운전에 진짜 운전하는 내내 그 운전의 질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옵션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허벅지 쿠션, 네, 쿠션 익스텐션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돈값을 하는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빠진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2열 컴포트 패키지 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차는 2열은 크게 비중을 두는 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전석과 조수석이 메인이다. 네, 뒷자리는 정말 가끔씩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탄다거나, 네, 이런 상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허벅지 높이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 뒷자리가 불편한 걸로 악명이 높은 테슬라 모델 S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쾌적하더라고요. 진짜 모델 S는 바닥에다가 좌식 의자 올려놓은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그냥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다리를 놓고 앞바다리가 돼. 물론 뭐 G80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차는 뒷자리에 좀 힘을 주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열 컴포트 패키지 뺐고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도 뺐습니다. 네, 그리고 빌트인 캠 패키지, 이 순정으로 들어가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음성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블랙박스를 이왕에 장착을 하면 음성 녹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진짜 막 와, 너이 야, 뭐 이런 좀 음성 지원도 있어야 사고 처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네, 뭐 좀 그러지 않나. 저는 빼고, 네, 우리에게는 아이나비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내장 디자인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으로 선택을 했는데 내장 컬러는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다크라군 그린, 뭐라는 거야 이게? 글레이셔 화이트 투톤. 이름 좀 쉽게 만들어라. 아무튼 이거 했습니다. 이 밝은 컬러의 실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 실내 내장 관리제들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트 닦아주면 그냥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네, 그냥 걱정하지 말고 화이트 선택하십시오. 이게 가뜩이나 또 이 차 같은 경우에 또 썬루프가 없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막상 돈을 쓴 사람 그리고 옆에 탄 사람들이 많이 눈이 가는 곳은 실내입니다. 바깥 디자인이 아니에요. 사실 바깥 디자인이나 바깥 컬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실내가 중요하단 말이야. 나를 위한 공간이고 내 눈으로 항상 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에 요즘처럼 이렇게 소재가 좋고 디테일이 좋고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가 밝아지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고급스러운 디테일들이 확 삽니다. 그래서 이왕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네, 웬만하면 좀 화사한 분위기에서 이 디테일을 느끼면서 네, 좀 그렇게 타자. 이게 레드가 있었으면 레드 선택하고 싶었는데 이 버건디 컬러 레드 같은 게 없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이 글레이셔 화이트 투톤을 선택을 했고, 이 우드 패턴 있죠. 우드 패턴도 또 4가지 중에 고르는데 저희가 시승차 탔던 거는 뭐 그 포지드 우드인가? 그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은 저기 장에 있는 그 자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결정을 해서 네, 이 애쉬 메탈릭 그라데이션 우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좀 허전한 게 있죠. 야, 휠 안 골라? 뭐 오디오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80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그 600 얼마짜리 3.5 터보 엔진 옵션을 넣어야만 그 모노블록 퍼피 브레이크가 앞에 들어가는데 얘는 모노블록 퍼피 브레이크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저는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프리뷰를 이렇게 딱히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 프리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는 꼭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뭐 감쇄력을 단단하게 조일 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에서 컴포트하게 일상 영역 주행을 하는데도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분명히 승차감이 더 좋거든요. 이 렉시콘 스피커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해서 8,500만 원입니다. 물론 뭐 브랜드 밸류를 본다거나 아니면 야, 나는 전기차는 아예 아무런 관심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큰 메리트가 없는 가격, 큰 메리트가 없는 차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기차 성애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G80 전기차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공차 중량입니다. 물론 내연기관 G80에 비해서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배터리를 우겨 넣어서 이 2.2톤짜리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 차를 주행 가는 거리를 430km를 뽑아내고 그리고 앞뒤로 모터를 2개씩이나 갖다 받고 출력도 많이 뽑아내고 이렇게 좋은 승차감과 이 많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다른 많은 투자들을 한 거다. 이건 분명히 한 거다. 아우디 e-tron만 하더라도 경쟁 상대랑 비교하면 다 몇백 킬로씩 더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말도 안 되는 전비가 나왔는데 지금 G80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했구나. 혹시라도 모델 S 구매를 고려 중이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G80 전기차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좀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옵션에서 좀 너무나 심각하게 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감에 있어서도 G80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NVH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진짜 로드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 바깥 풍절음부터 옆에 차 지나다니는 소리 이런 모든 좀 소음 차단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지금 얘는 또 전기차잖아요. 진짜 정숙성의 끝판왕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뭐 5 시리즈 E클래스 뭐 벤츠마크, BMW 마크 다 좋습니다. 특히나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진짜 미친 가성비를 보여주는 중형 세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뭐 주변에서 항상 뭐 야 6천만 원, 7천만 원에 차 뭐 사면 좋겠냐 그러면은 그냥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5 시리즈 아무거나 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벤츠랑 BMW가 아무리 뭐 엔진이 좋아 뭐 미션이 좋아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전기차는 엔진이랑 미션이 없잖아요. 악셀을 밟았을 때 뭐 리스폰스가 어쩌니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숙성과 편안한 운전, 부드러운 주행에 있어서는 전기차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전기차를 이 고급감을 느끼면서 버무려서 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신기해서 하나 뽑아봤는데 제네시스는 차종별로 그 프리빌리지 라고 차종별로 이런 뭐 상품, 멤버십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G80 전기차 프리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4가지 뭐 홈 충전기를 설치해 준다거나 뭐 이 공동주택에서 충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제공해 준다던가 뭐 이런 뭐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직관적으로 충전 크레딧, 공용 충전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50만 크레딧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그냥 현금이잖아요. 자동차 샀는데 주유 상품권을 150만 원 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차값 8,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5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차값은 8,350만 원이다. 그리고 차가 지금 8월 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8월 말에 나오면 또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